제가 예전에 그 리콴유가 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네. 거기서 그 미국의 기자가 질문하는데 대만이 어떻게 될 거냐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리콴유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이 대만을 한 번 침공해서 실패할 수 있다. 뭐 미국이 이렇게 막는다든지. 근데 한 번 실패하면 중국은 조금 있다가 다시 대만을 네, 네. 먹으려고 시도할 것이다. 두 번째 실패하면 중국은 또 잠깐 기다리다가 세 번째 시도할 것이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나 다른 서방권은 지치게 되는데 네. 중국은 절대 지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대만은 다시 중국의 품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네. 그게 리콴유의 나름 분석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교수님은 대만 사태가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아주 재밌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이제 홍콩에서 어마어마한 시위가 일어났죠. 2019년에 이게 대만 선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차잉원이 재집권을 했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인기를 많이 잃어가지고 사실은 권좌에서 물러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이 여론이 반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뭐냐면은 그 홍콩 시민들과 그 대만 국민들의 연대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건 이제 자유의 연대인데 그 자유벨트가 형성이 되면서 민주당이 다시 권력을 잡았죠.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거도 대만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래서 이제 베이징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가 얻을 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제 국민당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이제 중간당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양당을 합치면은 민진당을 압도하는 상태가 벌어졌는데 민주당이 다시 재집권을 했습니다. 근데 그 라이칭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이번에 집권에서 총통이 된 사람이죠. 본격적인 대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말들도 들어보면 굉장히 묘하죠.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되게 재미난 게 있는데 이제 대만이 500년 전에 400년 전이군요. 400년 전에 네덜란드에 점령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동인도에다가 와가지고 대만에 와가지고 이제 대만을 점령한 다음에 그 대만을 그러니까 이제 국제 질서 속으로 한번 끌어들인 거죠.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대만의 독자적인 세계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만을 보면 단 한 번도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 적이 없습니다. 대만은 그냥 무주 공산으로 남아 있다가 거기에 이제 뭐 그 포르투갈 사람이 오고 더치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총궁이라고 그 명나라 이제 그 복권 운동을 했던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지배를 하다가 나중에 강희제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 17세기 중후반에 그때부터 이제 청나라의 한 일부로서 존재를 했던 거죠. 그랬다가 청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1895년에 대만이 일본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그 상태에서 나중에 장개석한테 먹힌 거예요. 언제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 적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런 대만은 배경이 있네요. 완전히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의식도 거기에 근거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대만이 국민당한테 점령이 된 다음에 또 국민당에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지금 중국에서 쓰는 언어나 대만의 공용 언어랑 같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보통어라고 하고 대만에서는 국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만다린입니다. 만다린을 대만 사람들이 쓰는 이유는 국민당 정부의 유산이에요. 국민당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중국 국민으로 교육을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은 그 점에서 민족주의적 동일 노선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쪽이 다 통일하려고 했죠. 근데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통일이 꼭 당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독립을 하고 싶어 하죠. 오히려. 그만큼 갖고 있는 로컬 칼처도 강하고 언어도 다릅니다. 그 민남아라고 하는 건데 이 언어가 얼마나 다르냐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한문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어를 로마나이즈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대만 언어로 로마나이즈된 그 철자법으로 대만 로마법 표기로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어요. 보통 우리가 번체자라고 하는 그거 말고 다른 언어가 또 있는 거예요? 로마자로. 로마자로. 로마자로 쓰게 되면 이거는 마치 뭐냐면은 유럽어가 로마자로 쓰니까 전부 다 각계 이 버네큘라가 독립 언어가 되잖아요. 중국도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번역 와서 이 복권성으로 들어가서도 여러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막 그런 역사가 있어요. 대만에서는 1930년대까지 그 성경과 찬송가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 대만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과는 섞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먹고 싶겠죠. 얼마나 탐나겠습니까? 왜냐하면 잘 보세요. 지리적으로
대만을 먹으면 태평양이 뻥 뚫리는 겁니다. 대만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거기까지 들어와 있죠. 바로 밑에 필리핀이죠. 그러면 이렇게 열도 따고 올라오면 일본입니다. 중국이 둘러싸여 있어요. 대만을 먹게 되면 중국은 전 세계로 더 크게 확 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강력하게 전 세계가 대만을 보위하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대만의 전략이에요. 대만은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자기네 군사적 안보가 강화된다. 한국이 걸어갔던 길과 똑같은 거예요. 한국과 대만은 굉장히 동일한 노선을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만이 호락호락한 그 나라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TSMC라든지 뭐 이런 대만에 있는 그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과 더불으면 한 7~80% 돼요. 특별히 뭐 가장 정교한 반도체는 그렇죠. 80% 이상이 TSMC 그렇죠. 거잖아요. 더 정교해질수록 대만 기술이 그만큼 발달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삼성도 물론 대단한 갭을 만들어가지고 그 삼성 덕분에 우리가 전 세계에 큰 기여를 하니까 한국의 안보가 그만큼 튼튼한 겁니다. 만약에 전략적으로 한국이 쓸모가 없으면 뭐하러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방에서는 대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중국이 침공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중국이 TSMC를 먹으면은 원격 조정을 해서 거기 있는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거를 모두 만들어 놨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뭐 그 완전히 뭐 드론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대만에 만약에 중국이 들어오면 헬스케이프를 만들겠다 그래요. 그거를 완전히 지옥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절대로 대만을 호락호락 쉽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만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나라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은 먹고 싶겠죠. 근데 그러려면 굉장히 큰 전쟁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벌어진 전쟁과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중국과 대만의 전쟁은 성격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대만이 그만큼 훨씬 더 중요한 나라입니다. 국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만에 대한 이제 그 베이징 정부의 정치전이라든지 심리전은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만 사람들을 흔들었죠. 대만 사람들이 약해졌죠 많이. 그냥 우리 쪽으로 와. 그냥 친중으로 가는 게 편하다. 그러니까 너희한테 좋은 게 많다 이런 식으로. 대만에서 다른 선택지는 뭐냐면은 좀 완화된 그러니까 국민당 정권이 다시 잡아가지고 베이징과 사이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진당은 너무 강한 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나뉜 겁니다. 예,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서 아까 리카님가 말했듯이 결국은 대만이 무력 침공에 의해서 중국의 복속이 되느냐 그 사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물론. 왜냐하면 대만은 작은 나라고 그다음에 이제 리관유는 그러니까 그걸 의지의 문제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의지의 문제로 네, 중국 지도부의 의지의 문제가 네.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의지의 싸움이 붙었을 때는 서방의 의지와 중국의 의지가 충돌하면 결국은 중국이 더 리질리언트하다 네. 그런 쪽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 정권이 이제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어가지고 탈출구로 대만 침공을 뭐 벌린다는 말도 있고 시진핑이 진짜 군제에 실제로 하달한 명령을 보면 2025년 늦어도 2027년까지 완전히 군비를 정돈을 해서 대만 침공 준비를 해라 뭐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벌어질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 중국도 위기에 봉착합니다. 예. 지금 중국이 나갈 길은 그런 식으로 전 세계를 적으로 돌려서 자기네가 얻을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잃어버릴 게 훨씬 더 크거든요. 중국도 그만큼 전 세계 경제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전쟁을 막는 가장 큰 방어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